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또 궁금했던 건 이제 근무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직급 같은 건 어떻게 올라가요? 직급은 저희는 이제 호봉제고, 호봉제로? 호봉제고 이제 6급부터 시작을 해요. 6급부터 아니 시작해요? 공무원 6급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저희 급수 그냥 회사마다 급수가 있으니까 6급이고 이제 5급, 4급, 3급, 2급, 1급이 이렇게 있는데 기관사는 이제 그게 없어요. 상사나 뭐 그런 직책. 직책. 예. 아, 막 그냥 부장님, 뭐 차장님 뭐 이런 느낌이 없는 거구나.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상하 관계가 따로는 없어요. 서로 다 존댓말 써주고 존칭해주고. 김 기관사님, 뭐 박 기관사님 뭐 이렇게 존칭해주고. 약간 선후배 같은 그냥 그러네요. 편한. 상사의 터치가 없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독립운행이다. 저는 제 할 일만 다 끝내면 되니까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피해 줄 일도 없고 사실 터치도 안 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거죠. 그 동료분들하고 같이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게 가장 애로사항인데 같은 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출근하는 조가 시간이 안 맞으면 뭐 혼자 매일 밥 먹을 때도 있고 혼자 쉬고 뭐 탁구를 치고 싶어도 상대가 있어야 치니까. 그러네. 근데 뭐 안 친한데 뭐 이렇게 뭐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요. 이렇게 서로 맞을 때 이제 맞는 거죠. 겹치는 시간 뭐 30분, 1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밥 서로 얘기해서 먹거나 또 타러 가거나 나 먼저 갈게 이러고 뭐 30분 먼저 가고 나 몇 시 차야 이렇게 하고 이제 몇 시 차 타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진급은 잘 돼요? 자동 진급 급수까지는 있고 어느 정도 급수에 다다르면 시험을 쳐야죠. 자격증도 따고 뭐도 따고. 그럼 거기에 따른 뭐 수당이나 뭐 기본급이나 급여는 좀 기본급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죠. 사실 저희 구독해 주시는 분이 궁금하다고 꼭 질문해 달라고 했던 건데, 대학교를 정식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과 대학교 전공을 안 하고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끼리 뭔가 서로 다른 좀 차별 같은 네. 거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뭐 서로 만나서 이렇게 뭐 그런 모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동문회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다 출신을 몰라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급여 차이도 없어요. 같은 일에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그렇긴 하겠다. 차별을 받으면 그 회사를 다닐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기관사 업무 보시다가 좀 내가 이제 기관사 업무 말고 다른 직업을 좀 해봐야겠다, 이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길 많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뭐 현장직, 뭐 사무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현장직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텝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본사나 본부로. 그래서 제가 가고 싶으면 이제 팀장이나 이런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뭐 내근직으로 돌리거나 뭐 그 일도 해보고 뭐 프로젝트도 짜보고 하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 현장으로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순환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장단점이 있죠. 뭐 현장에 있을 때뭐 월급 차이나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한 회사에 수당이 없으니까. 혹시 하시다가 그러면은 일반 열차나 뭐 KTX 같은 고속열차를 모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어느 정도 그게 돼야 돼요. 뭐 기관사 경력 몇 년에 뭐 무사고 몇 년에 뭐 어떤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거고 면허를 또 따로 따야 돼요. 그 아까 제가 아까 면허 딴 것처럼 다시 교육원을 들어가서 시험을 치고 그거를 통과를 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사 내에서. 그러면 좀 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나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는 일단 기본급은 같아요. 근데 수당이 많이 차이 나죠. 왜냐면 더 위험하니까. 그 KTX 혼자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부기장님 계세요. 두 분이서. 거기는 기장님이라고 해요. 기관사분이 아니고 그 명칭을 KTX 기장. 일반 기관사 하시던 분들은 지하철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지하철 기관사가 일반 국철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고속 열차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 기관사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뭐 관리직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관리직 시험을 쳐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회사에서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좀 더 궁금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급여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기관사분들의 평균적인 급여 체계는 일단 어떻게 좀 뭐 몇 급 몇 호봉에 따라서 이제 기본급이 있어요. 기본급 플러스 이제 수당으로 하는 거죠. 기관사 이제 현장에 나가니까 뭐 위험 수당, 뭐 기관사 수당, 야간 수당 뭐 이런 식으로. 기본급도 있고 수당이 꽤 많은데 이것저것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죠? 거기다 공기업이다? 교육기간에 얼마나 받으셨어요? 교육기간이요? 네. 그때 기본급만 받았죠. 200은 받아요? 네, 그 정도 받는 거. 교육기간 200 정도는? 그럼 이제 수당 붙기 시작하시면 좀 많이 늘어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말씀 뭐 그러면 우리 그냥 업다운? 좀 없다. 오케이. 얼마 생각하세요? 내 생각에는 지금 5년 차니까 4천? 5년 차 때 급여가? 한 4천? 5년 차 때 급여 4천? 아니 그래도 5년인데 5에 맞게끔 한 연당 1,000에서 5천? 연당 조식. 처음엔 1,000이었어요? 농담이고 그냥 한 5천 이상? 네, 그 이상은 받는 거 같아요. 5천 이상? 네. 그럼 이게 수당 말고 뭐 성과금이나 보너스 같은 것도 포함됐죠. 있잖아요. 포함돼서 그거 다 하죠. 포함해서. 네. 그거 포함해서 5천 이상. 근데 이게 또 선마다 달라서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일반 대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급하나 올라가는 게 평균 한 4, 5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저는 한 3, 4년 걸렸고 4년. 또 올라가려면 또 한 뭐 기다려야겠죠. 그럼 그래도 못해도 초봉은 4천 이상은 되겠네요. 제가 회사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당연히 공개 못하지만 그 정도나 뭐 조금 낮거나 뭐 요 정도.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중요하지 않죠. 그럼 뭐가 중요하지? 사명감, 손님의 안전, 고객들의 안전. 네. 그것도 다 내 주머니에 돈 꽂혀야지 하는 거야. 나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많이 받지 못하는 선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아. 차장님 몫까지 조금 더 받거든요. 다른 회사보다. 그러면 차장님이 계시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수당이 빠지니까 더 줄어들겠네요. 1인 승무 수당이라고 해서 그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야, 그러면 차이 많이 차이 나겠는데? 그게 1년 쌓이면 차이 많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단점이 차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더 불안한 것도 있고 긴장. 더 그렇지. 그거에 대한 보상이지. 그죠. 그래도 기관사분들이라면 복지 자체에서 열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복지만은 없을까요, 혹시? 가족들은 이제 저 일촌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직계. 배우자, 뭐 아들 네, 이렇게 해서 그분들 이름으로 이제 1년에 50% 할인권 8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하철이요? 아니. 열차. KTX? 지하철은 다 돈 내고 타야 되죠. 네. 그냥 일반 열차. 일반 열차?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복지 포인트가 나온다던가. 저는 몇십만 원. 몇십만 원 정도? 1년에 몇십만 원. 그리고 이제 좀 말이 좀 많을 것 같은 사실 기관사로서 애로사항을 겪는 거 있으시다면은 제일 무서운 게 일반인들하고 같이 부딪혔을 때 그 민원 들어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비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쵸. 뭐 얼마 전에 폭행 당하신 분들도 당연히 거기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문 열어주신 거죠. 뭐 똑똑해서. 하도 뭐 이렇게 항의를 하시니까. 왜 들어왔대요? 늦게 간다고? 아니 거의 뭐 술 드신 분들 되게 많고 철도법에 있거든요. 그 철도운행 종사자 그 철도운행 방해를 하면 뭐 몇 년 이하의 징역과 그래 그래야지. 세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인터폰으로 전화해서 계속 욕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분들도 있죠. 그쵸?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안 받을 수도 그러네. 없고. 딱히 대처법은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다 달라가지고 무시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침착하게 그냥 처리하는 편이죠. 그리고 그냥 애로사항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불규칙한 생활 리듬과 밤낮이 계속 바뀌는. 대외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무슨 학원 같은 걸 다니고 싶어도 뭐 월수금 반, 뭐 화목 반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맞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동호회 활동이나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을 사귀기도 힘들고 맞아, 그럴 것 같다. 약속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는 어때요? 좀 개인 시간이 많은 거잖아요. 저희 주주야 비휴휴 이렇게 하면 뭐 주간에서 야간 넘어갈 때도 거의 몇 시간씩 비는 거니까 그런 거는 가족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업무도 쌓인 것도 없고 야근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하시다가 그런 트라우마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철로로 뛰어드시거나 기관사로서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운행 못하죠. 중에. 네, 못하죠. 사고는 없었는데 경력도 짧고 선배님들 말 들어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트라우마가 당연히 생기죠. 진짜 나 차를 못 타겠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직렬로 가거나 뭐 휴가 더 내고. 근데 그게 멈춰지지를 않잖아요. 핸들 꺾을 수도 없는 거고 어. 이게 제동 그 공주거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동을 잡으면 가는 거리까지 그게 있다 보니까 제발 이 사람이 빨리 비키기를 바라는. 그거밖에 없다. 꿈꾸시거나 준비하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좀 고민하시는 게 우리 신분당선이나 이런 것만 보고 요즘에 뭐 새로운 경전철이나 이런 것만 봐도 무인화가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되죠. 예. 그러면은 점점 기관사가 설 자리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항상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긴 하는데 흐름이 이제 다 무인화되는 거니까 뭐 근데 언젠가는 당연히 되겠죠. 뭐 안 된다고는 저는 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운송업이 마지막으로 무인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아무리 완벽한 기계라도 고장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인화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신분당선이나 그런 걸 봤을 때도 다 그 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타고 계시거든요. 오? 그래요? 네. 나 근데 왜 못 보는 거 같지? 그래서 돌아다니시고 이제 뭐 일회 상황 발생하면 수동으로 운전하시고 다 타게 돼 있어요. 신문단선 운전하는 데가 어디예요? 맨 앞에 거기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보면 열면 이렇게 운전실이 트랜스포머처럼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약간 다 이게 닫혀 있는 거지 뭐 흰색, 열면은 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따면 항상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무전 항상 이렇게 듣고 계시고 기관사분이 타셔서 비상시에는 작동을 해주신 거나 위기 대처는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것 또한 이제 면허 소지자들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진 않진 않을까. 맞아.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걸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직업인지. 보편화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특수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제 뭐 어떤 스타일인지 적성에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철도에 진짜 관심이 있고 뭐 기계를 조작하기 좋아하고 좀 리더십이 있고 뭐 책임감이 자기가 있다. 사명감이 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좀 진지하게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공기업이니까 그냥 한번 떴으니까 지원해 볼까 하고 운 좋게는 들어올 수는 있지만 들어와서 많이 다르거든요. 다른 공기업이랑. 그래서 좀 열정이나 흥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만의 시간을 이제 가지는 거 좋아하시면 강추합니다. 이거 좀 적성에 진짜 근데 잘 맞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서 뭐 금방 뭐 질리거나 뭐 공황장애 오거나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기관사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서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3가지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리더십, 그리고 책임감, 순간 판단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혼자 운전하고 이제 일하는 게 아니라 뒤에 수백 명 혹은 또 수천 명의 사람을 운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3가지가 융합이 잘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해 안 되시면 제 인스타 제가 DM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인스타 좀 띄워주시면 DM 주세요 그냥. 네, 좋습니다.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맞아. 기관사라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소중한 것을 잃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만큼 상당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오늘 또 새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뜻깊었고 좀 정보도 많이 담아갈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한잔 합시다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한점 갑시다.